마산만을 품고 있는 창원 일대는 핵심적인 군사거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후 이곳은 수많은 전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760년 조은창인 마산창이 다시 건설되었고 조선 최대 규모의 어시장이 형성되면서 근대 도시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닷물이 내륙까지 가득 차 있던 고대 창원 일대는 변안에 미오야 마국이 있었습니다. 바닷가 주변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폐총이 발견되었고 가음정동 고분군을 통해 고대 가야의 흔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미오야 마국은 인접한 금관국 세력에 밀리게 되어 지금의 현동 일대로 도읍지를 옮기게 되었고 나라 이름을 골포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골포국과 주변 지역의 소국들은 경남 일대의 패권이 축소되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합을 하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들 8개 국가는 금관국 또는 알라국과 교전을 하게 되었으나 구원 요청을 받은 신라에 의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남 해안일대의 해상 세력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다시 탁순국이 자리 잡았으나 이미 성장해버린 신라가 세력을 확장하게 되면서 결국 창원 일대는 신라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이곳 일대를 점령한 신라는 굴자군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했으나 경덕왕의 한화정책에 의해 의안군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의안군은 지금의 마산과 진해 일대인 칠제현과 하포현, 웅신현을 속현으로 하는 행정구역이 되었습니다. 하포는 골포에서 이어온 이름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최치원이 거주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월영대는 바로 앞에 모래의 변이 펼쳐진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최치원이 직접 쓴 월영대 비석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신라는 하포 일대의 동남도 병마절 도사형을 두게 되는데 이때부터 경남 일대를 방어하는 사령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하포는 전란과 수탈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은 구의 이름이 된 하포는 원래 골짜기 사이에 위치한 포구라는 의미의 골포였습니다. 이후 의미 같은 합으로 변경되었다는 설과 해산물의 집결지라는 뜻이었을 것이라는 설이 존재합니다. 하포의 행정지소는 현재 자산동 일대에 남아있는 회원현성지에 있었습니다. 구릉지의 능선을 따라 건축된 포곡식 산성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고려 초기에 건설했을 것으로 보이는 성 내부에는 도심이 들어섰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 남문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성의 외양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 조은창의 일종인 석두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라가 두었던 병마절도 사형을 성 내부에 배치하며 육지와 해양을 통합적으로 방어하는 체계를 구성했습니다. 해류를 타고 이동하기 수월한 구조로서 일본으로 가기 위한 항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고 국제전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몽골은 남송을 정복하기 전에 일본을 정벌하기로 합니다. 쿠빌라이 칸은 하포에 정동행성을 설치하고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 고려에게 전함을 건설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홍다구의 심한 독촉으로 인해 4개월 만에 전함 900척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강제로 노역을 해야 했던 주민들은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총 3만 명으로 구성된 여몽연합군은 태풍의 피해를 받으며 철수했고 하포의 주민들은 2차 원정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강남군까지 동원하여 일본 원정에 나섰지만 또다시 태풍의 피해를 받고 결국 원정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큰 고통을 짊어졌던 하포현은 원이 패망하게 된 이후 회원현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수명이 다하게 되자 이 일대의 공간 구조는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고려 말부터 왜구의 침략이 극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1378년 진주도원수에 부임했던 백응염에 의해 내륙 방면으로 새로운 성이 건설되었습니다. 이 성은 현재 80m가량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315대로 건너편 일대까지 아우르는 큰 규모의 성이었습니다.
합성동이라는 지명은 이 성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곳은 경상우도 일대를 관할하는 절도사 영이었으나 세종 시기에 이곳을 중심으로 경상도 병마절 도사영으로 통합하는 과정이 있었고 1430년 다시 쌓게 되면서 현재의 합포성지의 흔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성문은 원인문, 회례문, 회의문, 용지문 등 모두 4개로 구성되었습니다. 내부에는 의만창, 회영고 등의 건물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병마절 도사영 성으로 건축되었으나 읍성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살고 있는 구조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이후 이곳과 멀지 않은 곳에 창원읍성을 새로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경상우도 병마절 도사영은 이곳에서 임진왜란이 발발한 이후까지 주둔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경상우 병사는 이숭인이었는데 창원이 함락되자 진주성으로 퇴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주 목사였던 김시민은 지휘체계에 혼선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경상우 병영의 병력을 성 내부로 들이지 않았고 결국 이숭인은 진주 외곽에서 일본군과 교전 후 전사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합포성은 병영을 둘 위치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고 결국 1603년 경상우 병영은 진주로 이동하면서 합포성지는 잊혀진 공간이 되었습니다. 태종 8년 의창현과 회원현을 통합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도호부가 신설되었습니다. 각 현의 뒷글자를 딴 창원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는데 읍성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행정구역은 마련하였으나 읍성을 조성하는 것은 흐지부지 되었고 세조 시기에도 이미 경상우 병영이 가까운 거리에 있으므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결국 70여 년 후인 1477년 성종대에 이르러 창원읍성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창원읍성은 창원초등학교가 위치한 북동 일대에 있었습니다. 의창대로 북측에 오각형 형태의 성이었습니다. 4개의 성문이 있었고 성 내부로 하천이 흐르는 형태였으며 현재는 도로가 하천의 구불구불한 형태로 변화했습니다. 지금의 창원초등학교는 객사가 있던 공간으로 추정되며 북동 공설시장 자리에 동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요 관청들은 농협과 의안민원센터 등의 시설로 변화했습니다. 동원에서 남문으로 직선형의 가로망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지금도 근린상가가 분포하고 있는 가로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동문과 서문에서 진입하는 가로망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성 밖에는 하천을 이용한 해자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원읍성 건설 이후 창원 일대의 공간 구조는 변화하였습니다. 하포 인근에 있었던 옛 회원현의 성은 폐지되었으며 석도창이 폐지된 하포는 다소 한산한 포구가 되었습니다. 창원의 공간 중심은 창원읍성으로 이어졌으며 불과 4km 떨어져 있는 경상우 병영과 한 축을 이루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임진왜란을 거친 뒤 하포성에 있었던 경상우 병영은 진주성으로 이동했고 일본으로 향하는 항로는 하포를 통한 공간이 아닌 초량으로 옮겨졌습니다. 군사와 교통의 거점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창원읍성의 중요도는 다소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1760년, 360년의 세월 동안 유명무실해진 석도창의 후신으로 마산창이 조성되면서 이 일대는 거대한 상업 거점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포에는 고려 개국 후 12개의 좋은 창 중 하나로 석도창이 건설되었습니다. 이후 석도창은 행정구역의 이름을 따 회원창이라고 불렸으며 행정구역이 창원으로 통합되고 내륙으로 수송하게 되어 폐지되었습니다. 조선 초까지 외구의 침입이 잦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하포 또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옥포에서 승리한 전라좌수군은 또 다른 일본 함선 5척을 추격한 끝에 이곳에서 또 한 번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정유재란 이후 전쟁이 장기화되자 일본군은 이곳에도 외성을 건설하며 버티기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 하포는 기반시설이 파괴되었기에 한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상도 일대의 대동미를
내륙을 통해 경강으로 진입하는 방식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배송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기에 곡식이 상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760년 영조는 하포에 마산창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산은 용마산의 당시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였기에 오라는 글자 대신 마산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산창은 현재 남성 119 안전센터와 SCJ은행 부지 일대에 건설되었습니다. 이곳 주변으로 도심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삼각형 형태의 도시로 변화하였습니다. 마산창 남쪽으로 선창과 굴강들이 연속해서 배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점차 이곳이 물류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서 포구의 규모가 커졌고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시장은 당시의 해안선과 마산창 사이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작은 골목들은 당시에 형성되었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조선 최대 규모의 어시장을 형성했고 상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양상이 변화하게 되자 이미 영조대에 이르러 신분 질서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800년 이후 조선은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제국주의로 점철된 세력이 한반도에 진입하기 시작했고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일본은 최대 규모의 어시장이 형성된 마산 일대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또한 남해의 물길을 따라 거대한 상권이 자리 잡고 있으며 군사적 요충지에 있는 마산을 선점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는 조선을 독점하기 위해 조선 영토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